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애플을 주도로 상승 흐름을 탔던 증시는 FOMC 통화정책회의 결과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에 급락했습니다. 이틀간의 회의에 앞서 금리 인하 힌트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은 오후 2시 성명서 발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30분 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 가능성 모두 높지 않다는 발언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현재 금리 수준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경제활동이 견실하고 고용시장은 탄탄하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밑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동결의 이유로 들었으며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또는 인하 어느 쪽으로도 움직여야 하는 강한 요인을 찾지 못했다고 있다며 또 한 번 인내심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또 한 번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ADP가 발표한 미국의 4월 민간 부문 고용이 27만 5천 명으로 예상치 17만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3월 고용도 12만 9천 건에서 15만 1천 건으로 상향 조정되며 2월 고용 부진을 만회했고 이로써 우리 시간 주말에 발표되는 정부의 고용 보고서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를 구가하던 국제유가는 미 원유 재고 소식에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외로 크게 늘면서 WTI는 0.5% 하락한 배럴당 63달러 60센트의 거래를 마쳤지만 런던의 브렌트유는 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분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올랐던 유가가 잠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승 요인은 유효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 어제는 계속해서 장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휴장이었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는 개별 종목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그런 이슈들도 많았는데요. 함께 1시간 동안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럴 때는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저희 홈페이지도 마련되어 있고요. Q&A 섹션, 다시 보기 섹션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증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10시 반에 저녁 10시 반에 생방송으로 글로벌랩을 시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랩 라이징 스타 종목이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가 뉴욕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오를지 보석 같은 종목들을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라이징 스타 저녁 10시 반에 생방송으로 시청해 보시면 그 부분도 미국 증시의 아이디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되고 오늘 애플이 6%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애플을 주도로 이제 상승 흐름을 탔던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성명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비둘기파 쪽으로 예상을 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파월 의장이 인상이나 인하 둘 중 어느 쪽에도 움직일 인센티브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인내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인하 쪽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중립적으로 의견이 바뀌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용 지표도 나왔는데요.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고용 시장은 계속 탄탄하고 GDP도 좋고 하지만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가 0.4%가량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가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0.75% 하락, 나스닥 같은 경우는 0.6%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아르카 바이오 파마였습니다. 100%가량 올랐는데요. 저희가 2월 중순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나스닥 종목이라고 했었는데 31%가량 그때도 올랐었습니다. 심부전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유전자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뚜렷하게 있었는데요. 바로 임상 이상 때문이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따른 유전자 표적 치료제 제네틱 AF 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요거 임상 이상 결과가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가 됐는데 요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100%가량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시피오입니다. 38%가량 올랐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4월 9일에 62%가량 올랐는데 암 연구 그리고 암 진단을 하는 키트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집트의 주요 병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리 그룹과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계약으로 체결을 했다. 이런 수주 소식에 38%가량 올랐네요.
마지막으로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MFC 뱅코프입니다. 36%가량 상승했습니다. 머천트 뱅크고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은행 보증, 신용장, 채권 매입, 그리고 기타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외에도 특이한 게 광산용 토지 임대 계약, 그리고 의료장비 관련 비즈니스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36% 오르면서 1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 그리고 특징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장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자, FOMC를 어떻게 소화했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지수에 반영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면은요, 다우지수가 160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0.5에서 0.7%가량의 하락 흐름을 오늘 새벽 연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 양호했고 3분기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이에 애플이 급상승했고 전반적인 IT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여기에다가 ADP 민간 고용이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 평가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여기에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베이징 협상이 잘 끝났고 다음 주에 이르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호재 가득한 오전장이었고 상승 흐름은 유지되는 듯했습니다. 자, 그런데 5일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바로 FOMC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FOMC 성명서 발표 직후에는 상승 흐름이 조금 올라간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의 예상대로 동결을 했고요. 경제는 건전한 경로를 지속해서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난해부터였던가요? 계속해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변수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파월 의장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둔화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바꿀 만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췄습니다.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가운데 다우지수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방향을 틀더니 저점 부근까지 내려앉았습니다. 0.61% 내렸고요. 3대 지수 모두 이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하락권에서 마감을 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서 흐름 보도록 하죠. 자, 노동절로 인해서 대다수 증시도 휴장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영국 증시 정도만이 문을 열었는데요. 0.44%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유통주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에너지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32포인트가량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도 쉬기는 했지만 일본 증시 계속 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증시 노동절로 휴장 그리고 3일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시아 시장을 뛰어넘고 바로 오세아니아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체크해 보실 사항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쪽에서 1분기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에는 거의 부합하긴 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경제 자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는데요. 뉴질랜드 통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수 역시 0.47% 흔들림 경험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서 흐름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변동폭이 좀 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요. 0.14% 플러스로 그러나 98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가 마감된 모습이었고요. 유가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브렌트유, WTI 방향성이 각각 달랐는데요. WTI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된 반면에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계속 반영한 브렌트유는 0.2%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비철금속 시세 마지막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가격 FOMC 성명서 파월 의장의 발언 모두 반영하기 전에 정규장이 마감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정규장 거래에서 금 가격 0.1% 큰 변동 없이 그리고 은과 구리 가격과 같은 경우 큰 폭으로 빠지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어떠한 종목에 오늘 주목했을까요? 명민준 앵커와 함께 여러분 알아보시죠.